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가을이 다가오는 9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노동절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전 국민 32%가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45만여 명이 LA 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노동절 연휴 기간에 대대적인 DUI 그리고 불법 운전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남가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절 연휴 이후까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방기상청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열사병 노출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가능한 실내에 머물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력당국은 노동절 연휴 전력 대란이 우려된다면서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절전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절전주의보인 플렉스 알러트는 오늘까지 3일 연속 연장돼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등급이 낮음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입원 환자 수와 일일 확진자 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운티 보건국은 노동절 연휴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이 우려된다며 주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566명, 사망자 17명으로 집계됐고 입원 환자 수는 지난 8월 31일 현재 764명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새 오미크론 백신 접종을 승인하고 이를 권장했습니다. 노동절 연휴 이후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곳 LA 카운티에서는 다음 주부터 오미크론 새로운 백신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새 백신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를 겨냥한 것입니다. 캐스타에서 발생한 루트 산불이 5,200여 에이커를 전소시킨 가운데 진화율이 진척을 보여 27%의 진화율을 보였습니다. 주민들에게 내려졌던 대피령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K-스테이트 산불 진화 작업은 여전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남가주에 닥친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5번 프리웨이의 통행은 재개됐지만 여전히 제한적 통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리얼 아이디 신청을 대행한다고 발표하자마자 사전 예약이 종료됐습니다. 한인회는 DMV 업무 대행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이자율이 5.66%로 크게 뛰었습니다. 전국의 주택거래 건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LA시 운영 골프코스의 그린피가 1일부터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최대 10%까지 인상됐습니다. 메트로링크 측이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EBT 수혜자들의 50% 할인된 가격에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세 나라가 강력히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이 한반도의 북상에서 다음 주 남해안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국 대부분 지역이 이번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먼지털도 안 되니 엉뚱한 것으로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환에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직접 매수했다는 보도를 놓고는 야당과 대통령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LA 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쇼가 5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다저스는 뉴욕 매치에게 3대5로 패했습니다. LA 다저스는 오늘부터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주말 3연전을 갖습니다. 영국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호날두를 선발해서 제외하자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내일 오전 7시 폴햄과 경기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마수거리골을 기록할지 관심입니다. 혼조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0원도 돌파해 1362.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고 뜨겁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9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9월 2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너무 덥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이런 말이 딱 맞는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경고하고 있죠. 주말에 더 덥다고 그럽니다. 랭캐스터 지역에서는 109도로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다라고 했는데 어제 112도 기록했죠.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절정에 이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절전주의보 플렉스 알트는 오늘도 발령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수요일 그리고 어제 목요일이었던 9월 1일 오늘 금요일까지 사흘 연속 절전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주말 그리고 노동절 연휴까지 절전주의보는 계속 발령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의 100도가 넘는 폭염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기 때문에 급증하는 전력 사용량 때문에 갑작스러운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이같이 절전주의보를 내린 것입니다. 오후 4시부터 9시 사이 에어컨을 틀지 않거나 에어컨 온도를 78도 이상으로 맞춰줄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또 대형 가전제품 그리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이런 것들은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반드시 꺼두고 이 플렉스 알트가 발령된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도 될 수 있으면 피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각 지역마다 쿨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머물게 여의치 않거나 에어컨 작동이 여의치 않은 집은 쿨링 센터를 방문해서 더위를 피할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불볕더위는 레이버데이를 지나서까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방기상청은 캘리포니아 대부분 지역의 폭염 경보를 오는 6일 화요일 저녁 8시까지로 연장한 것입니다. 당초 5일인 월요일 당일 저녁 8시까지였는데 하루 24시간을 더 늘려 폭염 경보를 추가로 발령한 것입니다. 특히 가장 더운 지역인 앤텔러밸리 경우에는 수요일인 7일 저녁 9시까지로 49시간 더 늘려진 상태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공식 성명을 내고 이번에 찾아온 폭염의 경우 매우 강력하면서도 그 기간이 대단히 길게 이어진다는 특징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연방기상청은 태평양에서 캘리포니아에 걸쳐 형성된 강력한 고기압이 이동을 하지 않고 계속 머물고 있는 열돔 현상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폭염 5일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5일 노동절 지나 9월 6일까지 폭염 경보를 연방기상청은 연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각별한 건강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물을 충분히 마셔 폭염과 같이 극한 상황에서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내 밖으로의 외출은 가급적이면 삼가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 것도 당부했습니다. 혼자 사는 친지나 이웃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확인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또 어린아이와 반려견 등은 차 안에 두고 내리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연방기상청은 열사병 관련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전에 숙지해 실제로 본인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열사병에 걸리는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일하거나 활동하는 곳 주변에 반드시 그늘이 있어야 하고 에어컨이 나와 시원한 쿨링 에어리어를 반드시 만들어 놓아야 한다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가 어제 코로나 확진자와 입원자가 감소하면서 위험 등급이 중간에서 낮음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확진 비율이 10만 명당 200명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LA 카운티를 낮음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위험 등급은 높음, 중간, 낮음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LA 카운티의 코로나 위험 등급은 지난 8월 12일 높음에서 중간으로 낮춰진 데 이어서 보름 만에 다시 낮음 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노동절 연휴와 학교 개학으로 여전히 코로나 확진이 다시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면서 주민들의 주의와 방역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바라 페레오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절 연휴에 여행을 했거나 또 외출을 한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손을 자주 씻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이 여전히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면서 백신 접종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보고된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일요 확진자 수는 2,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2,566명, 사망자 수는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7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수가 거의 제자리에 머문 것을 제외하고는 일일 확진자 수 그리고 입원 환자 수는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 수 764명은 8월 31일 현재 집계입니다. 미국 질병통제방스타 CDC가 어제 코로나 백신의 최신 변이 오미크론 변이와 그 하위 변이인 BA4, BA5에 맞게 개량된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CDC는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가 다시 확산할 것에 대비해서 새로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자문기구의 권고안을 로시아 웰렌스키 국장이 승인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접종이 승인된 새 백신은 식품의약국 FDA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파이자와 모더나의 제품입니다. 새 백신은 이전 백신 접종 이후 약해진 예방 기능을 회복하고 더욱 광범위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미국에서는 새 백신이 접종될 예정입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14명 중 13명의 찬성으로 12세 이상에 대해서 오미크론 변이에 맞춘 새 백신을 추가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지금까지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사람이 18,400명에 이르는 가운데 어린이 감염자도 3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ABC가 보도했습니다. 원숭이 두창 어린이 감염자는 텍사스에서 9명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캘리포니아 6명, 조지아 3명 등입니다. 원숭이 두창 감염자 가운데 어린이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새 학년이 시작돼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방역당국과 학교 관계자들은 감염 확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 가운데 대부분은 남성 동성애자에게서 발생했지만 성적 성향과 관계없이 감염자와 밀접 접촉을 한 사람은 누구나 감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정부기관을 포함해 비농업 사업체들이 8월 한 달 동안 모두 31만 5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오늘 아침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전달에 52만 6천 개에 비하면 상당폭 줄었지만 전문가 예상치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사업체는 8월까지 12개월 동안 580만 개의 일자리를 순증식했다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실제 미국 사업체의 월간 일자리 순증 규모는 올해 들어 7월까지 47만 개를 웃돌았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전 10년간의 평균치 21만 개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따라서 미국 사업체 일자리는 7월에 이미 1억 5,253만 개로 코로나 직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전국의 개솔린 가격 이번 노동절 주말까지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보통 이렇게 연휴가 되면 개솔린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얼마나 올라갔으면 이 연휴에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솔린 수요가 일단 감소했고 가스값 추적업체 가스버드에 따르면 전국의 평균 개솔린 가격은 갤런당 3.81달러로 11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6월 중순 기록인 5달러와 비교하면 24%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노동절 연휴가 지나고 계절적으로 운전이 줄어드는 겨울을 앞두고 개솔린 가격이 다시는 5달러 이상으로 올라가진 않을 것으로 일단은 올해 안에 올라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으로 낮아지는 가스값은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준다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가주 평균 개솔린 가격은 여전히 5달러를 웃돌고 있는 중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러카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9월 2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남가주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불볕더위 이어집니다. 다만 낮 기온은 각 지역에 따라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내려앉아서 더위의 기세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인 내일부터 노동절 휴일 다음 날인 화요일까지의 낮 기온이 다시 높아져서 이번 폭염의 절정으로 예상됩니다. 남가주에 내려진 폭염경보는 이에 따라 다음 주 화요일 8시까지 계속됩니다. 건강관리와 함께 전력 소비량 조절에도 신경 쓰시는 주말이 되어야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92도, 밤 최저 기온 7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6도, 73도, 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6도, 77도, 해안 지역은 84도, 70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흐리고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9도, 낮 최고 기온 83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유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It's Your Journey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18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발보아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 고정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다음은 110번 노스 방향 아담스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405 사우스 방향입니다. 로스코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월럿 그로버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It's Your Journey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동절 연휴 시작됐죠. 이번 연휴에도 많은 주민들이 여행길을 오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료와 숙박료가 많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레이버데이 연휴에 전국적으로 여행 인파가 몰리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리플A는 주민들이 연휴 동안 집에 머물기보다는 여행을 떠나기를 열망하는 추세라며 이번 레이버데이 연휴 여행 인파는 지난 메모리얼 연휴 인파와 비슷한 규모를 보이면서 지난 7월 독립기념일 연휴 때보다 더 많은 인파가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온라인 여행 사이트 하퍼에 따르면 이번 노동절 연휴에 전국적으로 1270만 명이 항공편으로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1080만 명은 국내선 이용자, 180만 명은 국제선 이용자입니다. 이 숫자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때보다 20%가 더 많은 숫자입니다. 또 이번 연휴 동안 에어비앤비 등 단기 렌탈 사이트를 통한 숙박 예약도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22%가 늘어났습니다. 전국에서 LA와 아틀란타, 덴버의 공항이 여행객으로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절 연휴 내내 폭염이 이어지는 남가주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여행길에 오를 전망입니다. LA국제공항의 경우 1일부터 5일까지 45만 6천 명이 항공편으로 떠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5만 6천 명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LA국제공항을 통한 해외 여행객 수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되는 추세로 한국과 멕시코, 일본, 프랑스, 영국으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해외 코로나 방역이 완화된 탓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노동절 연휴 동안 가주와 아리조나, 라스베가스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레이버데이에는 피닉스가 109도, 라스베가스가 110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번 연휴 남가주 여행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는 라스베가스와 샌디에고, 올란도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주말부터 시작되는 이번 노동절 연휴에 한층 강화된 교통 단속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오늘 오후 6시 11분부터 5일 오후 11시 59분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강도 높은 무관용 단속이 펼쳐진다고도 강조했습니다. CHP는 모든 가용된 인력을 동원해서 과속과 안전벨트 미착용 같은 교통 위반자를 단속하고 특히 음주와 약물운전 DUI로 보이는 차량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노동절 기간에도 4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DUI 혐의로 985명을 체포했고 6천 건 이상의 과속 차량을 적발해 티켓을 발부했다면서 이 같은 통계에 포함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하며 운전이 어려운 상태라면 타인에게 부탁하고 공유 차량 서비스나 택시를 이용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메트로링크가 EBT 카드 소지자들에게 50% 할인하는 티켓 구매 시 50% 할인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메트로링크 측은 EBT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 대상으로 50% 할인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EBT 카드를 이용해 티켓을 구입할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구입하고 이 프로그램은 1년 동안 지속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이 더 답지할 경우 계속 연장하겠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 지원금은 칼트랜스 캘리포니아 교통국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메트로링크 이사회는 할인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EBT 카드는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가정에게 식료품 비용을 보조해주는 카드입니다. 전국 저소득층 가구들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1조 달러 규모의 인터넷 연결 할인 프로그램 ACP에 따른 것입니다. 이 ACP를 신청한 저소득층 가구는 월 최대 $30의 인터넷 요금 보조와 함께 노트북, 태블릿, 데스크탑 등을 구매할 경우 한 번에 한해서 최대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ACP에 참여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는 AT&T와 컴캐스트, 버라이전, 스펙트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CP 보조금 수혜 대상은 가구당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로 2인 기준의 경우 36,620달러, 4인 기준은 55,500달러 이하입니다. 또 메디케이드와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SNA, 연방 펠그랜트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 자격이 있는 가구도 역시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LA시 퍼블릭 골프장의 그린피가 어제 1일부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코스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대 10% 올랐습니다. 한인 골프 애호가들이 많이 찾는 코스들 중에는 윌슨 코스, 하딩 코스, 렌초파크 코스, 그리고 엔시노엔 발보아 코스 등 모두 다 골프피가 상승했습니다. 고유가에 한 번 치솟 쓴 가솔린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면서 고공행진을 지속하자 호황을 누리고 있는 캘리포니아 정유사들에 대해서 매월 가솔린의 정유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의회를 통과해 주목됩니다. 이 정유사들의 폭리에 제동을 걸려는 이번 법안에 대해서 관련 업계는 이미 과도할 정도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법 적용 단계에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LA타임즈에 따르면 일명 정유사 원가 공개 법안인 SB 1322 법안이 지난 29일 찬성 42대 반대 23으로 가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서 상원에서도 역시 찬성 30표에 반대 9표로 승인된 것입니다. 이제 개빈 뉴섬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둔 이 SB 1332 법안의 핵심은 캘리포니아 내 정유사들의 원가를 공개하는 데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내 5개 정유사들은 매달 가주에너지위원회에 가솔린으로 정제한 원료 사용량과 함께 배럴당 원유 매입 원가 그리고 가솔린 정제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가주의회가 정유사들의 원가와 이익을 들여다보겠다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는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솔린 가격 때문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가솔린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는 각종 세금에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첨가제 투입 비용이 추가된 것이기는 하지만 정유사에 의심스러운 추가 비용이 붙으면서 캘리포니아 가솔린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진 것이라는 의혹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5.66%로 껑충 뛰었습니다. 프레디 모건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지난주 5.55%에서 이번 주 5.66%로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 2.87%였습니다. 15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도 지난주 4.85%에서 이번 주 4.98%로 뛰었습니다. 지난해에는 2.18%였습니다. 거의 2배 이상, 30년, 15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거의 2배 이상 1년 만에 뛴 것입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급등해 월 페이먼트 부담이 크게 늘면서 주택 구입을 바이어들이 망설이고 전국의 주택 거래 건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캘리포니아 차량국 DMV와 함께 오는 23일 LA 한인회관에서 무료로 리얼 아이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예약이 몰려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예약이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예약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한인회 측은 200명 마감 후에도 예약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DMV 측에 한 번 더 출장 서비스를 요청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윌셔팍과 행콕팍 지역에서 전문 절도단의 소행으로 보이는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려 한인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빈집털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윌셔팍 연합은 주민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윌셔팍 행콕팍 지역에서만 수차례 빈집털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동일 그룹인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커뮤니티 내 한인들을 겨냥해 온 것으로 보고됐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범인들은 사전에 주변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를 노려 침입한다라고 합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응답이 없으면 몰래 뒤로 돌아가 창문이나 문을 부수고 들어가 경보 시스템이 있는 경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 전선을 절단합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발견해도 얼굴을 볼 수 없도록 모자나 두건 등으로 가리고 있으며 이후 집에 침입해 현금, 보석, 사치품, 금고 등을 털어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보 시스템이 있어도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측은 이런 빈집털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이사가 답이 아니며 LA 경찰의 지원이 부족하므로 평소에 경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주거인들은 감시 카메라와 알람을 설치하고 외출 시 모든 문과 창문 단속을 철저히 하고 진입로에 차를 주차해 놓거나 현금이나 기중품 보관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차량 절도 범죄를 마치 놀이처럼 퍼뜨리고 있는 이른바 틱톡 챌린지 확산 때문에 LA 지역에서도 차량 도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와 기아차 차량들이 주요 표적이 되는 현상이 이곳 LA에서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경찰국 LAPD는 올 들어 8월 말까지 관할 지역에서 최소 1,634대 현대와 기아 차량이 도난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현대차 기아 차량의 도난 건수와 비교할 때 무려 85%나 많아진 숫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곳 LA에서도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기아보이즈라는 해시태그 아래 절도 방법을 알려주면서 범죄를 부추기고 실제 훔친 차량을 자랑하는 틱톡 챌린지가 퍼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전 세계 주요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성사되는 가운데 호주가 양사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미 신고 국가인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조건 없는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양사 합병을 위한 해외 기업 결합 심사 결과가 나온 것은 지난 2월 싱가포르 경쟁당국과 한국공정위원회 승인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해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16 의회 폭동 사태 진상을 조사하는 하원특별위원회가 가짜뉴스 유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공화당 출신의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에게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특위는 이날 깅리치 전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달 넷째 주 중으로 특위에 출석해 관련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베니 톰슨 위원장은 깅리치 전 의장이 2020년 대선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석 고문단에 전달한 이메일을 특위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거짓 주장에 근거한 반복적인 광고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깅리치 전 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에 분노한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메시지를 고안했다는 것이 톰슨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출을 받거나 납세를 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산 규모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금융 관련 기록 일부가 연방 하원에 제출됩니다.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캐럴린 멀로니 위원장이 어제 밝힌 것입니다. 멀로니 위원장은 법원에서 여러 차례 걸쳐 승리한 끝에 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년간 숨기기 위해 썼던 이 핵심 금융 문서들을 받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문서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악랄한 행동의 근원까지 추적하기 위한 위원회의 노력을 보여주는 한편 향후 대통령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 회계 법인인 마자스는 위원회에 관련 문서를 조기에 제출키로 했고 다만 제출하기로 한 문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붓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 앞 연설에서 트럼프와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약자입니다. 이 공화당원들은 우리 공화국의 근본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대표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200여 년 전 독립선언문이 채택된 민주주의의 요람이자 선거 격전지 필라델피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선택의 권리가 없는, 피임의 권리가 없는, 사랑하는 이와 결혼할 권리가 없는 곳으로 후진시키는 데 골몰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일으킨 의사당 폭동도 거론하면서 미국에서 정치적인 폭력이 발붙일 곳은 없다며 누구도 단 한 번도 안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 금지 판결로 여성 표심을 흡수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학자금 대출 면제 등 이딴 입법 성과 속에서 지지율이 상승 흐름을 타자 바이든 대통령이 전면 공세로 전략을 전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당장 치러져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대결을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차기 미국 대선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 자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졌던 바이든 대통령이 판세를 역전시키면서 최근의 지지율 상승세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등록 유권자 1,313명을 조사해서 어제 발표한 결과 2024년 대선이 오늘 치러질 경우 바이든과 트럼프 가운데 누구를 찍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0%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와 대학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 같은 일련의 입법 성과 이후 지지율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3월보다 3%포인트가 증가해서 45%로 나타났고 어제 발표된 퀴니피엑대 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한 달 전 조사보다 무려 9%포인트가 증가한 40%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서는 기밀 문건 반출 혐의로 FBI의 수사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58%로 지난 3월 조사 때보다 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 선수 지금 MVP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등장하는 LA 엔젤스 스테디움에 우길기 응원이 펼쳐진 것입니다. 일본의 우길기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죠. 이와 관련해서 서경덕 교수가 미국에서 특히 아시안들이 많이 거주하는 전 세계 야구팬이 시청하는 메이저리그에서 우길기 응원은 근절돼야 한다며 구단이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구단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쇼가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개막 2연패에 빠졌던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3연승으로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허리 통증을 털어내고 4주 만에 복귀한 LA 다저스 에이스 클레이턴 커쇼가 1회 밀어내기 볼넷으로 실점을 허용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걱정도 잠시 2회부터 5회까지 12명의 타자를 완벽하게 잡아내며 5이닝 1실점 깔끔하게 부상 복귀전을 마무리했습니다. Top of the order, Brandon Nimmo pops up the first pitch, short left field. Muncie's there. And how about Clayton Kershaw? 하지만 다저스는 커쇼가 물러난 뒤 불펜이 경기 후반 무너지며 뉴욕 매치에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간판 공격수 호날두를 3경기째 벤치에 남겨두고 경기를 시작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호날두가 3경기 연속 후보 명단에 오른 건 지난 2005년 이후 무려 17년 만입니다. 호날두가 바라보는 가운데 메뉴는 전반 23분 만에 산초가 골키퍼를 따돌리고 가볍게 골을 터뜨리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호날두는 후반 23분 교체 투입됐지만 별다른 활약은 없었습니다. 메뉴는 산초의 골을 잘 지켜 레스터시티를 1대0으로 따돌리고 개막 2연패 뒤 3연승으로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첫 2경기에서 무려 6골을 내줬던 메뉴는 중앙 수비수 조합을 바란과 마르티네스로 바꾼 뒤 3경기에서 1골만을 내줬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공개한 프리킥 훈련 장면입니다. 선명한 복근을 자랑하는 마네킹들이 점프까지 하며 선수들의 프리킥 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점프 높이까지 조절이 가능한 신개념 훈련 장비 덕분인지 레알 마드리드는 시즌 초반 심심치 않게 프리킥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LA 다저스 이번 주말 3연전이 아주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맞대결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라이벌로 올라서기 위해서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그렇게 지지난해부터 안간힘을 쓰는데 성적에 따라주질 않아요. 트레이드도 그렇게 초대형 트레이드를 하고 그랬는데 또 트레이드돼서 온 선수들이 기대했던 바에 미치지 못하고 있죠. LA 다저스는 오늘부터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다저스 스테디움 홈구장에서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 오늘 선발 투수는 더스틴 메이, 그리고 내일은 훌리오 우리아스,
그리고 일요일에는 앤드류 히니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LA 엔젤스는 휴스턴 애스트로즈와 홈구장에서 주말 3연전을 갖습니다. 내일 토요일 오타니 선수가 선발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 남자 테니스 메이저 대회 통산 최다 우승에 빛나는 나달이 US 오픈에서 코를 다쳤지만 그 부상을 딛고 32강에 진출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이탈리아의 포니니에게 1세트를 내주고 끌려간 나달. 4세트 도중에 갑자기 얼굴을 부여잡은 채 벤치로 향합니다. 수비하다가 바닥을 맞고 튄 라켓에 코를 맞았네요. 고통스러운 표정의 나달, 피도 나서 메디컬 타임을 요청해 치료를 받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말 큰일이 날 뻔했던 나달인데요. 끝내 이제 승리를 해서 32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둘 다 40대 초반인 언니 비너스와 동생 세리나 윌리엄스 자매는 자신들의 마지막 복식 경기가 될 1회전에서 탈락한 뒤 뜨거운 포옹을 나눴습니다. 지금 US 오픈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 이 코트의 악동 닉 키리오스가 또 벌금 징계를 받았습니다. 벌금 $7,500를 부과를 했는데요. US 오픈 단식 2회전 경기 도중에 코트에서 욕설을 하고 경기장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난다라며 주심에게 항의하면서 상대 선수 쪽을 향해서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평소 심판은 물론 상대 선수, 관중, 볼보이 이런 상대를 가리지 않고 자주 충돌하면서 기행을 일삼기로 유명한 키리오스는 윈블던에서도 2차례에 걸쳐서 벌금 $14,000를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키리오스 같은 선수는 이런 테니스계에서 퇴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보고 자라야 되는데 이런 걸 보고 자라면 안 되잖아요. 코트 안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코트 밖에서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법원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2년 9월 2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날씨 엄청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엑스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